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자, 금요일장에서는 IRA 생산세액 공제 발표에 신재생 강했습니다. 로봇, 리튬 가격 바닥론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좀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요. 오늘 종목 분석해 주실 분은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네, 많이 춥죠. 네, 네. 자,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장 마감 후에 MBK가 한국앤컴퍼니의 공개 매수가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올려잡겠다고 했죠. 승부수를 던진 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모두 상한가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그 안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가장 상승 탄력이 높았습니다. PCL의 경우에는 6.02% 오름세 보였는데요. 시설 자금 확보 목적으로 유증을 공시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은 3.31% 상승이고요. AI 플랫폼과의 시너지가 앞으로 창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주식 신규 양수 결정 공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와이즈버즈는 3.16% 상승이고요. 메타의 SNS인 스레드가 유럽에서도 출시를 했다고 하죠. 메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각된 이 종목입니다. 정규장의 두 자릿대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대성창투는 2.16% 오름세인데요.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을 앞두고 투자자로 시장에서 부각된 모양새인데 요즘 또 서울의 봄이 핫한 만큼 관련주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계속해서 좀 핫하게 좀 SNS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요즘 한국 영화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량이 예매율이 이젠 1위로 치고 네, 올라왔다는 맞습니다. 소식도 들려왔는데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노량 관련주를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대성창투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특히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좀 이끌 수 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전 좀 흥행작인 아마 서울의 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영화에 대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노량에 대한 그런 투자 베이스 때문에 이제 사실 시세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이 좀 흥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 서울의 봄과 이제 노량에 대해서 좀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서울의 봄보다 지금 조금 더 빠른 예매율을 좀 더 하고 있고요. 동기간 대비 좀 더 앞서 나간 예매율 그리고 이제 많은 예매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작보다는 확실히 흥행이 되겠다. 그리고 이 노량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실 예전에 아시던 명랑이라는 작품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도 이미 좀 흥행을 했던 IP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은 이번에도 흥행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화 노량에 대해서 5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량의 제작비 같은 경우에 한 300억 원 정도로 아마 추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거의 한 6분의 1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노량에 대한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는 한 600만 명 이상으로부터는 충분히 손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점쳐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목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 아마 금요일 막바지부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력이 아닐까.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예매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4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요. 동기간에. 근데 그 노량 같은 경우는 15만 명을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봄이 한 32%였다면은 지금 노량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를 이미 돌파를 했다. 지금부터는 기록 갱신을 아마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출시일까지는 아마 좀 이런 흥행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봉이 20일 수요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7%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주 변동성은 좀 눈에 띄게 좀 큰 폭으로 변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목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간의 가격 근처에서 매수를 접근드리고요. 2,35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성 창투 목표가 2,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를 12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기말과 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을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최근 수주 소식과 함께 사우디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 방문을 했다고 하죠.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게임 및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죠. XPL 생태계 확장으로 밸류를 리레이팅 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거래일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 1분기부터 D램의 정상화 가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ISC의 경우에는 4거래일째 매수 흐름 타고 있는데요. 시장의 핫 키워드인 온디바이스 AI 그 중심에 있습니다. 태스크 소켓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기관은 하이로코리아에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11거래일째 보고 있는데 해외 영업만 그리고 실적 증가세의 지속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9거래일째 보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앞서 짚어주신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TMC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 조기 반등성 가능성에 주목도가 올라간 기업입니다. 펜언테테인먼트의 경우에도 역시 실적 관련해서 8거래일째 주목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JW 중해제약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흐름이 좀 기관주에는 눈에 띄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재은 아나운서의 수급 특징주 깔끔한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제약주를 볼까요? 일단 외국인 수급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좀 반도체 네, 위주로 반도체로 있는 것 봅시다. 같고요. 네. 아마 반도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많이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ISC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리노공업이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데 이 ISC도 같이 걔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ISC 같은 경우에는 뭐 리노공업과 이제 그 테스트 소켓을 같이 제조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디테일적으로 보자면 조금 그 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 이 ISC 같은 경우는 기존에 HBM으로서 상당히 많이 엮였던 종목 중에 다들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SL 쪽으로 관련해서 좀 많이 수혜가 된다라는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도 그럴 게 지금 최근에는 ISC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으로 너무 시장에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이 ISC 쪽 IR에서도 충분히 이 온디바이스 AI랑 이 CXL 쪽으로 테스트 소켓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네. 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IS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핫한데 이 최근에 AI용 스마트폰 그 AP 칩들을 뭐 AP 칩 제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죠. 뭐 퀄컴이라든지 네. 그리고 삼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근데 지금 일단은 그 ISC 쪽에서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북미 2개사 정도에 대한 그 AP 칩에 대한 테스트 소켓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1개사까지 해서 총 3개에 대한 이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ISC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으로 제가 많이 좀 시장에서 치우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단 ISC 같은 경우에는 좀 HBM으로서 상당히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 리노공업과 아까 제가 리노공업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리노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그 다품종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이제 그 ISC의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좀 대량 생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격적인 AI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메모리 비중이 사실 좀 적지는 않습니다. 한 40% 정도로 메모리 노출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이 메모리에 대한 업황이 사실 11월부터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실적 개선이 보이지 않을까. 특히 3분기에서 메모리 때문에 실적이 좀
쇼크를 맞는 사태가 있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딛고 4분기부터는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C 4분기 실적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쪽 테스트 소켓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가격 전략도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86,0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손절가는 75,000원을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는 어떤 네. 종목 볼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TMC라는 종목입니다. 이전 그 우크라 관련해서 이제 그 희귀가스로 해서 사실 주목을 받았던 네네. 종목인데 최근 랜드 관련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있고 이 TMC 같은 경우에도 랜드에 대한 그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랜드 업황에 대한 반등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랜드 업황 회복이 생각보다 딜은보다 너무나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2월 랜드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에 대한 가격 회복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11월 같은 경우에는 랜드가 2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디램보다 훨씬 더 빠른 추이고요. 그러네요. 1호 얘기할 것이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 가동률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내년 1분기, 2분기에서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이 되다 보니 이 사직의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랜드 가격이 인상이 될 전망이니 아마 그 수요처에서 상당히 좀 많이 주문을 넣고 있는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희귀가스가 우크라 사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세를 진입했다는 부분이 좀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TMC 같은 경우는 뭐 신규 희귀가스 그런 부분이 특히 일본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국산화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폐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 80% 정도로 이제 국내에서 조달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만큼 같이 좀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MC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제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11월부터 우상향을 쭉 하고 있고 전일 4.4%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위치상으로는 어떨까요? 아직 랜드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계속 될 것이라 네. 보기 때문에 일단 매수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좋습니다. 생각을 하는 네. 부분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6,500원,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3,000원을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TMC 목표가 5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뭐 아,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이제 독과점 기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트위치 철수 관련.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위치가 일단 국내 철수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이제 모멘텀이 아마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좀 하락하는 배경에 있어서 네이버 치즈직이라는 플랫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출시가 된다고 네. 하니 사실 이런 경쟁적인 부분에서 좀 경쟁사가 하나 사라지면 오히려 또 신규 더 거대한 경쟁사가 그러니까요. 나온다라고 어떻게 시장에서는 봐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그 시장 고객 수는 확실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일단 기존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도 사실 유튜브도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있었지만은 네.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카카오도 사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TV가 네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꺾임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기업의 플랫폼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트위치 TV 시청자의 어느 정도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네.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가 사실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게 된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9일 날 일단은 그 치즈직이라는 플랫폼이 베타 버전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네. 좀 이런 변동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오늘 매수가 좀 꺼려지신다면 내일 좀 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이제 조금 더 쏠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내일 네이버에서 베타 서비스 이제 공개를 하는 만큼 한번 기다려보자. 내일 저가에 또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확인하죠.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이 72,0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 관심주는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함께 이렇게 종목 진단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빈 주임이었습니다.